부산 황령산의 나무에 매달려 있던 귀신. 부산에 황령산이라고 도심지에 산이 있는데 그 근처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았어.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처음 가게 된 등산. 정상에서 본 풍경이 너무 예뻐서 그 후 자주 등산을 하게 되었어. 처음에는 아버지랑만 등산하다가 초딩이 되고 나서는 친구들이랑도 산에 올라가서 많이 놀게 되었지.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나는 고등학생이 되었지. 고등학생이 되니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줄 짜릿한 경험을 하고 싶은 거야. 친구들이랑 모여서 뭔가 짜릿한 경험이 없을까라고 계속 고민하다가 내가 야간 등산을 해보자고 말을 꺼내봤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산에서 놀던 애들이라 다들 큰 거부감 없이 재밌겠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처음으로 야간 등산을 하게 되었어. 지금부터 내가 할 이야기는 그로부터 1년 뒤 고2 여름방학에 생긴 일이야. 그날 학원이 밤 11시쯤 조금 일찍 끝나게 되면서 나와 민수는 이제 뭐 할까 고민하다가 오랜만에 야간 등산이나 할까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바로 실행에 옮겼지. 학원에서 민수네 집이 가까웠는데 민수네 집에 들려 손전등도 챙기고 아줌마가 독서실에서 먹으라고 간식을 만들어줘서 간식도 챙기고 그렇게 나와 민수는 손전등 불빛에 의존한 채 정상을 향해 오르기 시작했어. 그렇게 오른 지 1시간 정도가 지나고 황령산 봉수대에 도착했어. 봉수대에 도착하니까 야경이 확 펼쳐지는 게 너무 예뻐서 힘든 것도 잊어지게 되더라고. 부산이 야경 하나는 정말 끝내주네 하면서 민수와 나는 아줌마가 만들어주신 간식을 먹으며 재밌는 얘기를 나눴지. 조금 덥기는 했지만 정말 기분 좋았어.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다가 어머니한테 문자가 오는 걸 보고 시간이 꽤 지났구나를 알아챘어. 밤 12시가 조금 지났더라고. 나와 민수는 아차 싶어서 얼른 짐을 챙기고 내려가기 시작했어. 오랜만에 하는 등산이라 그런지 내려가면서 갑자기 피곤함이 확 찾아오더라. 얼마쯤 내려갔을까? 터덜터덜 힘없이 내려가고 있는데 손전등 불빛 저 멀리 한 나무가 유독 눈에 들어오더라고. 꽤 크고 가지도 쭉쭉 뻗은 나무였는데 길고 굵은 가지 하나가 딱 그 가지 하나만 위아래로 막 흔들리고 있더라고. 나는 무슨 가지가 저렇게 흔들리지? 바람이 불고 있나? 라고 생각만 하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민수와 같이 그 나무를 지나쳐갔어. 그런데 보통 바람이 불면 얇은 가지부터 가지 전체가 흔들려야 하잖아. 아니면 다른 나무도 흔들리거나 해야 하는데 그 나무는 그 큰 가지만 위아래로 막 흔들리던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도 바람이 불어야지 가능한 이야기잖아. 그날은 바람이 전혀 불지 않았어. 조금 덥기는 했지만 바람은 전혀 불지 않았어. 근데 왜 흔들리는 거지? 그 생각을 하다 보니 갑자기 발걸음이 탁 멈춰지게 되더라. 민수도 나와 똑같이 그 자리에 멈췄어. 그리고 서로를 쳐다봤어. 민수의 눈동자가 나에게 뭔가를 말하더라고. 이상함을 느낀 나와 민수는 똑같이 뒤를 돌아 그 나무에 불빛을 비췄어. 여전히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더라고. 아까보다 더 큰 반동을 보이며 흔들리더라. 나뭇잎도 우수수 떨어질 정도로 엄청 크게 흔들렸어. 그리고 나무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엄청 크게 흔들렸지. 그리고 점점 더 크게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흔들리기 시작했어. 그리고 갑자기 반동이 확 사라지더라. 그리곤 흔들림이 멎었어. 그 흔들리는 가지가 우드드 꺾이면서 부러진 거야. 나는 반쯤 넋나간 상태로 멍 때리고 있는데 갑자기 민수가 내 머리를 치더니 내 손을 이끌고 막 뛰더라. 손전등이 있다지만 그 어두컴컴한 길을 막 뛰다 보니 넘어지고 구르고 찍히고 그러다가 손전등도 떨어뜨리고 앞도 안 보이는데 수백 번 오르고 내려갔던 그 경험, 그 직감만으로 길을 찾아 뛰어내려갔어. 뛰어내려가면서 민수가 일끔일끔 계속 뒤를 쳐다보는데 비명만 지르고 미친 듯이 뛰더라고. 난 민수의 반응을 보고 뛰는 걸 멈추는 순간 그대로 요단강을 건너겠구나 싶어서 있는 힘껏 뛰었어. 그렇게 구르고 받고 넘어지고를 반복하고 드디어 도착했어.
가로등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 나는 살았구나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뱉고 속도를 늦추려는 찰나 민수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더니 빨리 뛰라고 새끼야 하고 고함을 지르더라. 난 비명을 지르며 다시 전속력으로 뛰었어. 그리고 민수와 나는 산을 벗어나고도 흙바닥이 아닌 아스팔트에 진입했는데도 사람을 볼 때까지 계속 뛰었어. 민수와 나는 편의점이 보이자 그때서야 편의점 바로 앞에서 멈췄어. 민수는 온 몸을 사시나무 떨리듯이 벌벌 떨면서 무언가 초조한지 아까웠던 그 길을 막 계속 노려보더라고. 내가 불러도 대꾸도 없고 한참을 노려보다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바닥에 주저앉더라. 나는 민수를 진정시키려고 편의점에 들어가서 음료수를 하나 사와서 민수한테 줬어. 그러자 민수는 바로 그 음료수를 원샷 해버렸지.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려고 하는데 꺼내질 못해서 내가 대신 꺼내주고 불도 붙여주고 그렇게 담배를 다 필 때쯤 입을 열더라고. 니 그거 봤나?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물어보더라. 난 못 봤다고 하니까 또다시 담배를 한 대 꺼내고 불을 붙이더니 다 필 때쯤 입을 열었어. 자기도 뭘 본 건 아닌데 무언가를 느꼈다고. 아니, 아까 그 흔들리는 나무를 쳐다보는 순간부터 봤다고. 난 진짜 민수 아니었으면 진짜 뒤질 뻔했구나 하고 소름이 돋더라고. 민수가 줄담배를 뻑뻑 피워대면서 말을 했어. 아까 우리 똑같이 뒤돌아서 흔들리는 나무를 봤을 때 그 흔들리는 가지에 목 매달린 여자가 보였어. 근데 그 여자 목이 기괴하게 마치 기린 마냥 쭉 내려와서 까치발로 발이 땅에 닿더라고. 그리고 방방 뛰면서 점점 반동을 주면서 발이 완전히 땅에 닿더니 무릎을 굽혀가면서 뛰었어. 점점 더 격렬하게 더욱 아래로 내려오면서 그러더니 갑자기 씩 웃었어. 그 순간 가지가 우드득 부러지더니 우릴 향해 입을 쫙 찢으며 달려오는 거야. 그래서 튀려는데 니는 넋 나간 얼굴로 앞만 보고 있어서 한 대 후려갈기고 튄 거다. 그년이 얼마나 빠르던지 아니면 목이 긴 건지 니 바로 뒤에서 이를 딱딱거리면서 물어버리려고 하더라고.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계속 도망치다가 산에 다 내려왔을 때쯤 그년이 쫓아오는 것을 포기했는지 멀리서 무표정한 얼굴로 빤히 쳐다보기만 했어. 그래도 멈추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불길한 직감이 들어서 뒤를 돌아보니까 니는 멈추려고 하고 있고 그녀는 입을 쫙 벌리면서 엄청 빠르게 튀어오는데 진짜 시겁했거든. 산을 벗어나서부터는 더 이상 안 쫓아오던데 혹시 몰라서 계속 뛰었어. 또 쫓아올까봐. 그날 나는 민수네 집에 갔어. 민수가 무서운지 같이 자자고 하더라고. 나도 겁나긴 했어. 근데 민수가 도저히 못 자겠는지 끙끙거리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나도 민수처럼 무섭긴 한데 실감은 잘 안 났어. 민수처럼 직접 보지는 못했으니깐 말이야. 다행히도 다음날 일어나 보니 아무 일 없더라고. 악몽을 꾸는 게 아닐까 걱정했었는데 나도 민수도 잘 잤어. 다만 민수네 어머니한테도 그렇고 우리 엄마한테도 그렇고 온몸에 상처난 것 때문에 엄청 추궁당했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